꿈의 5,000포인트를 돌파한 우리 코스피가 이제 어디로 향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PBR은 1.5배 수준으로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돼 있지만 상대 강도 지수 RSI는 84포인트, 기술적 과열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앞으로 증시가 추가 성장하겠지만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마켓워치 첫 소식 증권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을 직접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눈높이가 좀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증권사 8곳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전망해달라고 문의한 결과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상단을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아무래도 회사 규정상 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이 가장 높은 이제 5,650을 제시했고요. 네. 또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 제시 상단이 지금 5,200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참고로 상상인증권은 이제 센터장 설문과는 별도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상단을 5,500으로 일단 내놓긴 했지만 만약에 증시에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지속된다면 최고 5,900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밴드 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르면 올해 1분기에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던 이 5,000P에 좀 예상보다 빨리 도달을 했고 이르면 이 같은 강세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굳이 좀 하방을 예측하기보다는 상방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1분기 예상했는데 20일 만에 지금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엊그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6,000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상단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또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가 3,000에서 4,000까지 가는데 지금 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4,000에서 5,000까지는 불과 3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이 코스피 예상 밴드라는 게 좀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전망을 근거로 산출이 되는데 이렇게 빨리 5,000을 돌파한 상황에서 예상 밴드가 6,000을 뚫으려면 당연히 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추가로 높아져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 함은 코스피 5,000 돌파의 1등 공신,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회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센터장들은 좀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이 추가 랠리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고요. 이 밖에 양지환 대신증권 센터장과 조수홍 NH투자증권 센터장은 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와 또 이로 인한 거버넌스 개편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000 돌파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 또 외국인 자금 유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좀 장기간 지속된 박스권을 벗어난 데 의의가 있다면 올해는 바로 이 AI를 둘러싼 기대가 좀 실적으로 정말 검증되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6,000은 펀더멘털이 따라와줘야 가능한 수치다. 역시 그렇다면 기대를 모아야 할 쪽은 반도체 쪽인 겁니까? 물론 이 센터장들이 좀 올해 증시를 주도할 업종 1순위로 반도체를 뽑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AI 투자 효과가 단순히 반도체 생산 확대를 넘어서 물리적인 인프라와 실물 수요로 연결되면서 이 실적 가시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가령 이제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글로벌 설비 투자 재개는 전력 설비와 에너지 운송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또 여기에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더해지면서 원전이나 조선, 방산까지도 일종의 AI 밸류체인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을 비롯한 이 5개 증권사 센터장들이 제2의 반도체, 즉 코스피 5,000 차기 주도주로 조선을 뽑았고요. 방산과 원전도 같은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은 이제 현대차의 피지컬 AI 전략 발표 이후 부상한 로봇주를 유망주로 지목을 했고요. 이 밖에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또 주주 환원 강화 기조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 그리고 양지환 센터장은 호실적 전망 대비 주가가 덜 오른 바이오주를 강력한 순환매 후보로 각각 뽑았습니다. 대체로는 연초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변수들로는 어떤 게 좀 꼽혔나요?
일단 코스피 5천은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 만큼 좀 이렇게 한 번 도달한 이상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지면서 각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소강 상태로 돌아섰지만 또다시 이 관세 전쟁을 촉발할 뻔한 이 트럼프발 리스크는 좀 언제나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아직 잦아들지 않은 이 연준을 향한 독립성 훼손 시도 역시 금리 경로를 예측할 기준점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미국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레임덕도 좀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지목을 했고요. 그나마 이런 외풍은 좀 이제 겨울 칼바람 삭풍, 즉 조정은 받아도 시장의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변수로 비유된다면 진짜 피할 수 없는 이 토네이도 태풍은 바로 주도주의 펀더멘털 훼손일 겁니다. 오늘 계속 강조했던 이 AI 실적 모멘텀은 국내 증시가 오를만 하면 발목을 잡았던 고환율 리스크마저 압도하는 수준으로 현재 덩치가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 말은 곧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AI의 실질적인 수익화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트럼프의 목리와 AI의 생산성, AI 생산성은 아직은 좀 자신이 없는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 이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진정이 된다는 전망이 맞나요? 일단 센터장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 고환율에 따른 이제 외국인 매도 압력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관 자금이 그만큼 지수를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좀 외국인 수급도 과거보다는 물론 매도 압력이 남아 있지만 과거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옛날보다는 좀 우려를 덜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리하면 이제 우리 증시가 현재 환율 수준에서 예상되는 변동성 정도는 이제 감내할 만한 체력을 갖춰가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환율 1,400원대는 일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400원대 아래로는 안 가도 1,400원대까지만 가도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